안녕하세요. 홍원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3교시에는 가장 중요한 강점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약점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기술적인 약점, 그리고 인간적인 약점, 강점인 약점이 있는데, 우리는 강점인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어떻게 더 극대화하고 강점인 약점인 것들은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지 큰 노력은 할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강점이란 무엇인지, 강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고 강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점이란 한 가지 일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일관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강점이라고 합니다. 이 강점의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강점이란 한 가지 일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일관되게 처리한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은 2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완벽, 즉 퍼펙트하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관되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연한 그런 결과의 산물이 아니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처리한 능력이 바로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한 가지 일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일관되게 처리하는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점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데, 이 강점에 대한 오해는 반드시 아시고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이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강점에 대한 행동은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일관되게 처리하는 능력, 즉 지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시적이고 우연한 결과로 나의 강점을 파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의 의지로 이제 수영을 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좀 할 수 있어서 이제 동네 수영 대회 나갔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동네 수영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네 수영뿐만 아니라 도 대회 나가면 1등을 할까요? 아니죠.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지속적으로 결과를 내는 부분들이 바로 강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예를 들어 제가 동네 수영대회 나가서 1등을 했고요. 시대에 나가서 1등 했어요. 도대에서도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지속적인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저의 강점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느냐, 일시적으로 나타나느냐,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고, 내가 우연히 한번 잘했어요. 내가 원래 발표를 잘 못하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교수님 극찬을 들었어요. 그렇다 해서라도 다음에 또 그렇게 좋은 결과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일시적으로 나온 결과가 나의 강점을 파악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 자신이 맡은 모든 역할에서 강점을 지닐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적인 역할이 있고 또 업무적인 역할이 있는데요. 즉 인간적인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교수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는 아빠 또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이러한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는 각 역할에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나 업무적인 역할에 있어서 제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있어서 제가 추진력이 강점이면 제가 추진하는 역할에서 잘하면 되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는 부분에까지 그런 역할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점을 드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꼼꼼하게 계획을 짜는 강점을 가진 누군가와 함께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역할에서 나의 강점을 지닐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약점을 고치는 것이 아닌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약점을 어떻게 하죠? 약점을 보완하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영어 회화가 약해서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고요. 제가 이제 꼼꼼한 계획을 잘 못해서 계획을 짜고 플래너를 쓰는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 약점을 고치는 때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내가 원래 강점이에요. 꼼꼼함은 없지만 행동을 잘하고 추진력이 좋아요. 그럼 그 추진력, 그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극대화함으로써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 약점은 보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안 되고 오히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부분들은 나의 강점을 극대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강점의 정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강점은 이 세 가지가 선순환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잘하는 것이죠.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는 것? 내가 의지를 바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본능적으로, 내 재능적으로 내가 원래 타고난 그런 능력으로 잘하는 것. 잘하게 되는데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와, 너 이거 잘한다. 그리고 좋은 결과값이 나오니까 힘을 얻게 되고 좋아하게 되겠죠. 그리고 좋아하고 힘을 얻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내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힘을 얻게 되고 또 힘을 얻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겠죠. 저를 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사회를 보는 걸 잘하는 편인데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잘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힘을 얻게 되고 뭐 대학교 시절부터 레크레이션이나 사회 보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강점은 이 세 가지 영역, 잘하는 것, 힘을 얻는 것,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갤럽 리서치가 말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을 텐데 강점을 사용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 즉 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사용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질이 높다고, 내 삶의 퀄리티, 내 삶의 질이 높다고 평가할 확률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몇 배가 높다고요? 3배가 높고요. 또 자신의 업무, 즉 내가 맡고 있는 이 업무에 몰입할 확률은 6배나 높다고 합니다. 6배나. 그러니까 나의 강점에 집중하는 게 업무의 몰입도도 높이고 업무의 성과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점을 보완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많은 시간을 어디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즉 강점을 더 극대화하는 데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업에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취업에서는 약점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사람을 선호할까요? 안 그러면 강점이 명확하고 뚜렷한 사람을 선호할까요? 이게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취업에서는 약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선호가 될까요? 선호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강점이 더 뚜렷한 사람이 선호의 대상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강점이 명확한 사람이 더 메리트가 있고 선호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회사라는 공동체 자체가 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조직을 이렇게 있잖아요. 한 팀에 한 10명 정도, 많게는 10명, 뭐 5, 6명 정도의 팀을 이루고 있는데 팀을 이루는 목적이 뭘까요?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완벽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팀을 이룰 필요가 없고 한 개인이 그 팀의 업무를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팀을 이루는 목적은 뭐냐면 그 각각의 5명이면 5명의 강점을 모아서 업무에 효과를 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조직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없이 완벽한 사람보다는 어떠한 강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투입함으로 이 강점에서는 이 사람의 역할을 하고 또 이 사람의 약점인 부분들은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이 약점을 커버해서 성과를 내는 조직이 바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보다는 강점이 뚜렷한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강점이 이렇습니다, 나의 강점이 이렇게 뚜렷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는데 어필하는 것이 취업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좀 종종 받곤 합니다. 홍원기 씨, 약점이 뭐예요? 홍원기 씨가 생각하시는 자신의 본인의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딜레마가 뭐냐면 내 약점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떨어뜨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저는 약점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약점,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꼼꼼함이라는, 게 꼭 너무 지나쳐서 약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꼼꼼함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약점을 말하면 떨어질까봐. 그러나, 약점을 묻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오케이, 너 약점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래서 너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협업, 그리고 협업해서 얻은 성공 경험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면접관도 그 질문한 면접관도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약점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의 약점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협업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저는 약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얘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얘 너무 그냥 오버하는데 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이게 되면 이 질문, 약점이 뭐예요? 본인이 생각한 약점이 뭐예요? 라고 라는 질문을 직면하게 되면 저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약점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추진하고 행동하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은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서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이러한 꼼꼼함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꼼꼼하게 계획을 하고 저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실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대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취업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강점이 명확한 사람을 선호한다. 그리고 약점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강점과 융합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점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도 중요한데요. 강점은 재능 플러스 지식 플러스 기술이 다 합쳐져서 뭐가 된다? 강점이 됩니다. 재능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능은 뭐죠?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능력을 재능이라고 하죠. 내 스스로 타고난 능력. 그래서 재능. 근데 이 재능이 발현돼서 잘 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 지식적인 부분이 이론적으로 정착돼서 기술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훈련이 돼서 기술적인 측면도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레크레이션이나 사회 보는 것을 잘해서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레크레이션 자격증 한번 따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들어서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서 지식적인 측면을 좀 확장하고 지식적인 깊이를 좀 늘렸죠. 그런 다음에 지식적인 깊이가 돼 있고 공인의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더 자주 레크레이션이나 사회를 보게 되고 그렇게 자꾸 사회를 보고 레크레이션 진행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늘어서 저의 강점이 되어 버린 걸
강점이 완전히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강점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재능과 지식과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강점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그래서 갖기 전에 혹은 미리 테스트를 하셨다 하더라도 우선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강점 무엇일지를 한번 5가지를 한번 먼저 작성해 보시고 그 5가지의 강점과 온라인 테스트에서 나온 5가지 강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이 진짜 나의 강점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때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었을 때와 내가 유튜브나 뭐 검색창을 통해서 데이터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검색했을 때에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과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나의 강점의 결과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실제적으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을 먼저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테스트로 강점 테스트를 진행하신 다음에 그 결과물을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나의 강점으로 인해 나타난 성공 경험을 이제 성경 경험으로 이제 진로를 찾는 과정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강점을 어떻게 찾느냐? 이 책에서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고 하는 이 책을 구입하시면 이 구입한 책에 온라인 테스트 할 수 있는 코드가 나와 있고 코드를 기입하셔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테스트의 결과물로 여러분의 5가지의 결과물이 쭉 나옵니다. 결과물이 바로 강점에 대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시고 온라인 테스트를 직접 하셔서 5가지 결과물을 5가지의 강점이 5가지 강점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꼭 이게 결과를 획득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저희 과제를 할 수 있고 이 기회에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점을 좀 제대로 아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 2021년에 나왔던 책인데 2025년에 새롭게 출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에 출판된 책을 사더라도 아마 동일하게 온라인 테스트 진행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구입하시고 다시 온라인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 나오시고 그걸로 과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번외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이 한 10몇 년? 한 20년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뭐라고 하죠? 버전이 바뀔 때마다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데 2025년 책은 아직 제가 구매를 못했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책을 구매하셔서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하시고 그러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첫 번째는 의사소통, 두 번째는 최상주의자, 세 번째는 미래지향, 네 번째는 행동주의자, 다섯 번째는 중요성. 이렇게 저의 5가지의 강점이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뭐 간단히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신은 설명하기와 묘사하기, 사회보기, 여기 사회보기 나오죠. 그렇죠?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 그리고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진 의사소통 테마가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은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이 엄청 짧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의를 집중시켜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뭐 말하고 싶은 사건들을 묘사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상주의자예요. 저의 두 번째 강점은 최상주의자인데 당신의 기준은 평균이 아니라 늘 최상이다. 무엇을 하든지 늘 최상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을 찍고 있는데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할 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1등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발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강점은 미래지향인데요. 저는 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까?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K뷰티 산업융합학과가 어떻게 더 좋은 학과가 될까? 또 K뷰티 산업융합학과의 학생들이 어떻게 더 사회 진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인 부분들 늘 생각하고 이런 것이 바로 나의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그림은 언제나 당신에게 더 좋은 제품, 더 훌륭한 팀, 더 나은 인생 혹은 더 멋진 세상 등에 대한 영감을 준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미래에 대한 그림을 막 설명해 주면 이러한 그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래서 몽상가, 당신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비전을 보며 이러한 비전을 소중히 여기는 몽상가다.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강점은 행동주의자죠. 저는 어떠한 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사람입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당신의 일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당신 행동하고 싶어 못 견딘다. 즉 행동 엄청 하고 싶어 하죠. 저는 뭐 그때 지난 마케팅 수업 하면서 강의 예시를 들면서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면 좋겠다. 이 유튜브 채널에 뭐 어떠한 뭐 차별점을 줄까라고 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막 개설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활발하게 하고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없고 되게 또 잘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석이 유용하고 토론과 논의가 가치 있는 통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직 행동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동해라. Just do it이죠. 뭐 해봐야 돼. 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은 다른 중요성이라고 하는 테마인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의 가장 진정한 의미는 당신이 인정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회도 보고 레크레이션 진행도 하고 말도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5가지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책을 구입하셔서 온라인 테스트를 하시면 이 5가지의 강점이 쭈르륵 나올 겁니다. 그럼 이 5가지 강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강점이 어떠한 직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몇 줄의 코멘트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 코멘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강점을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직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직무, 여러분들이 나온 강점에 대해서 그 강점이 어떤 직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또 다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직무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점혁명 책을 구입하신 후에 온라인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그 테스트 결과로 나오는 여러분의 5가지 강점을 기반으로 제가 과제를 내드린 이 과제 강점과 성공 경험 1분 발표 예시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엔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K뷰티 산업융합학과 홍원기입니다. 라고 해서 이 홍원기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넣으시면 되겠죠. 누구누구입니다. 저의 강점은 의사소통, 최상주의자, 미래지향, 행동주의자, 중요성, 또 이제 뭐 여러분들 뭐 화합도 있을 수 있고 공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강점 5가지를 쓰시는 겁니다. 빨간 줄에. 그리고 이러한 저의 강점을 기초로 하여 저에게 적합한 직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제 나의 강점을 기반으로 이 강점을 기반으로 적합한 직무는 마케팅이다,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혹은 교육가다, 의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군도 할 수 있고요. 강점에 부합한 직업군을 적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성공 경험은 해서 5가지 성공 경험을 쭉쭉 쓰시는데 이 성공 경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엑셀 과제로 쓰신 성공 경험 분석이 있잖아요. 이 5가지 성공 경험을
한 줄로 줄이는 겁니다. 한 줄로.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는 한 줄로 줄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째, 대학생 시절 웃음치료사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한 경험이며, 둘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트레이드쇼 학생 대표로 참가해서 감사 편지를 받은 경험이며, 셋째, 육군 교도소 봉사활동한 경험이며, 넷째, 이런 경험이 있고, 다섯째, 이런 경험이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의 성공 경험을 한 줄로 쭉쭉쭉쭉 요약하신 다음에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품 해외 영업, 마케팅, 국내 영업, 직무에서 또 다른 성과를 내는 홍원기 또 누구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4 한 장으로 정리하셔서 과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점에 대해서 딥하게 좀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강점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강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강점에 기반한 강점, 약점, 장점, 단점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강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강점에 기반한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점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강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그 강점에 대해서 잘 배우신 다음에 여러분의 그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강점이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을 유념해서 보시고, 또 이 강점을 기반으로 여러분 자신을 분석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